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태익입니다. 오늘은 태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광이 태광 산업도 있어요. 아라미드 같은 이런 섬유를 다루는 태광 산업도 있는데 그 회사랑은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태광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 LNG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업들이 LNG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요즘에 많은 어떤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조선업들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태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광밴드가 이제 경쟁업체고요. 성광밴드와 태광이 나란히 이런 조선업 기자재 관이음새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로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광이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주요 기사들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3척을 계약 금액이 6,196억에서 9,423억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이제 내용을 봤더니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의 공급 차질로 인해 선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 다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나가는 K조선 상반기 수주가 전 세계에서 1위다. LNG선은 우리나라가 71%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이 LNG선 관련해서 최근의 모습들이 아주 좋다. 이유를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에서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카타르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 중이죠. 여기에도 이제 관련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뉴스를 보면 방금 G7의 정상들이 이렇게 바이든, 지금은 뭐 오늘 사임한 걸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의 보리슨 총리와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G7 국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이 액화천연가스 LNG 앞으로 좀 채택을 해서, 이게 물론 LNG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탄소 배출을 비교적 이제 석탄보다 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요거를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써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프로젝트 생산량을 합치면 21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80%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를 빌미로 한 여러 가지 견제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 LNG 프로젝트를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LNG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은 탄력들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최근에 발표가 났죠. 유럽에서 이제 텍소노미 관련해서 원래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이 안 돼 있었었는데 반대하는 의견들도 꽤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과 천연가스도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이게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이런 안건들이 여러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기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LNG선 관련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좋은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세계적인 좀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자료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것 관련해서 수주가 급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성광밴드와 태광이 여기 관련된 직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뭐 별도로 여기 LNG선 안에 이제 액화로 가스를 운반을 하는데, 거기 탱크에 들어가는 모냉제, 단열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한국카본과 동성하인텍 이런 기업들도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태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광은 여기 윤성덕 대표이사 요 분이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관이음새를 주요 부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녹산 1공장, 그리고 화전에 2, 3공장 이렇게 공장이 있고, 자회사로 HYTC라는 2차전지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고요. 파운드리 서울이라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회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5%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13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LNG선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는지 국민연금이 주식 비율을 늘렸어요. 26만 5,391주로 주식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7월 5일 보고서에 나온 거에 보면 원래 5%, 방금 설명드린 대로 5%였는데 5월 24일 보고서 기준으로 1%가 늘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태광의 주식을 비율을 늘렸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삼광밴드 역시 그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광밴드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늘렸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국민연금 같은 이런 대형 기관들도 조선업 관련된 기자재 회사들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광의 사업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산에 녹산 1공장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화전 2, 3공장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이 피팅이라고 하는 관이음새인데요. 파이프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엘보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엘보우 모양으로 생겼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모양이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이 부분에 이제 엘보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의 전환을 이어주는 이런 관이음새, 그리고 T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방향을 또 연결해주는 이 부분에 이음새가 T입니다. 그리고 리듀서는 파이프가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가 있다가 얇은 파이프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렇게 관이 좁아지는 형태의 요 부품을 리듀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마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끝에 마개 역할을 하는 캡, 이렇게 주요 4가지 조선 기자재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선업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석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정유 오일가스 플랜트, 그리고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같은 이런 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런 사업에도 관련 파이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이음새, 관이음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장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관이음새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태광에서 이제 만든 IR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사업들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은 매출 비중이 정유, 그리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트 사업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만드는 부품들에 대한 제품별 단가 차이인데, 이것보다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 관이음새에 들어가는 소재가 카본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소재가 있고, 이 알로이는 합금입니다. 2020년, 21년,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렇게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보면 카본이 가장 소재별 매출 비중이 높죠. 카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합금 스테인리스인데, 특징적인 게 요 20년, 21년 요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카본의 비중이 61.5%에서 50%로 줄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스테인리스 비중은 23.7에서 35로 비교적 이렇게 많이 증가했던 모습을 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좀 한눈에 보입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마진이 좀 낮은 편이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고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카본을 많이 팔수록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테인리스를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정유 플랜트 같은 경우는 카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일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은 스테인리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LNG 관련된 소재는 스테인리스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는 LNG선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액만 한번 보시고 영업이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카본이 많이 팔렸을 때는 매출은 늘었죠. 매출은 1,800억 정도고, 반면에 21년은 매출은 적죠. 400억 정도가 적은데, 오히려 영업이익을 보시면 많이 매출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27억인데 매출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7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떨어졌는데 왜 영업이익이 늘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스테인리스 비중이 좀 늘었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제품의 단가가 올라갔다라든지,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는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좀 보여집니다. 자회사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HYTC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얘네 매출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업이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관련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영업 루트를 보면 폴란드에 사업 지사가 있고요. 여기 중국 남경이죠. 남광이 아니라 남경 지역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쪽에도 현재 이제 지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에 보면 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소재를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금형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든지 뭐 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생산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HYTC 이 기업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최근에 나왔어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면 시설 자금으로 169억 정도,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69억, 채무 상환 목적으로 이게 점이 빠졌네요. 52.5억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고, 태광이 자회사잖아요. 태광이 해당 지분을 49.3% 갖고 있었는데, 상장이 될 경우에는 태광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37.9%로 지분율이 좀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회사의 유상증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상증자의 목적이 채무상환 목적이면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 있는 HYTC의 요 매출 실적을 좀 봤는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부채가 요 180억 정도고 자본은 160억 정도밖에 안 돼서 부채가 20억 정도가 더 많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매출을 보면 이게 20년, 21년 이렇게 두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이 나온 건데, 20년 매출이 210억이었고 21년 매출이 늘었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17.9%, 제조업치고 영업이익률이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21년 넘어와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상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거 제가 자료 준비할 때 7월 6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날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이너스 13.41%까지 떨어졌어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이날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가 이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날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는 물론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지금 며칠 지났죠.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요, 요 장대음봉 기록한 날 바닥을 찍고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종가로도 5%가 올라서 11,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이렇게 금방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EU에서 그린 텍소노미, 거기에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난 뒤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도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런 에너지 이슈들이 천연가스가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런 주식 관련된 그런 시황들, 여러 가지 소통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